일단 저희가 이제 사실 송파구 도시계획팀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 장소는 송파구 방이동 거리입니다. 방이동 거리는 사실 뭐 방이라는 이름이 저도 요번에 뭔지 알았어요. 병자호란 때 오랑캐를 잡은 지역이라, 그러니까 막은 지역이라고 해서 방이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은 뭐 오랑캐와는 전혀 상관없이 술을 드시기 매우 좋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현재 2012년에 송파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상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죄송합니다. 곳은 지금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저희의 궁금증은 그겁니다. 방이동의 현재의 상태를 분석을 해서 과연 개선점을 찾는 게 의미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점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것을 하게 되건 방이동 거리는 2015년 관광특구 안에서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2015년에 어떠한 존재로 있을 것이냐가 사실 송파구 방이동이 개선돼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지속될 수 있느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2015년을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 제2롯데월드가 들어옵니다. 그때 제2롯데월드가 완전하게 개장을 하게 되고요. 버스 환승센터라든가 매우 많은 유동인구가 생기는 이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공원과 롯데월드 중간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권이 방이동 거리입니다. 특히 방이동 거리가 재밌는 점은 무려 68개의 모텔이 저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아마 거의 탑 레벨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뭘 바꿔보려고 하면 마지막에 갑자기 으슥해지고 갑자기 모텔 나오고 낮에 가도 살짝 으슥해요. 어찌됐건 저희가 잡은 거는 송파구고 송파구는 관광특구입니다. 그럼 저희의 커스터머는 타겟은 누구냐? 외국인이죠. 현재 2015년도에 약 1350만 명이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쓰는 관광객 비용들은 약 평균 2033달러입니다. 그리고 매우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5년도에 송파에 방문할 수 있는 최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70만에서 135만 정도입니다. 그럼 이들이 과연 이 공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까 알아야겠죠? 송파구에 오는 관광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한 20여 프로가 송파구 20에서 최대 25%까지가 송파구에 방문을 합니다. 서울에 오는 외국인 중에서. 그런데 한국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쇼핑입니다. 66.6%가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롯데 면세점을 바라보게 되면 면세점은 모든 면세점 중에서 거의 하위에 가까운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송파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롯데월드에 들려서 열심히 놀고 갑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요. 여기서 쇼핑을 하는 거는 자잘하게 작은 화장품이라든가 선물을 살 수 있어도 쇼핑의 핵심은 아닌 거죠. 어찌됐건 저희가 생각하는 송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송파 관광특구 이꼴 롯데월드냐? 아닙니다. 송파 관광특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롯데월드에 온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와서 송파구로 유입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전략적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플랜을 짜야 되고 그 선상에서 방이동 거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단지 반나절만 송파구 거리에 나와서 돈을 쓰게 되면 정말 긍정적인 숫자죠. 22억 달러입니다. 1년간 이들이 생산할 수 있는 효과는. 자, 이들 과연 어떤 사람이 오냐? 롯데월드에서 가장 많이 오는 건 사실 중국계입니다. 한국에 오는 모든 관광객, 중국 관광객 중에서 반 정도는 송파에 와서 롯데월드를 들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들의 큰 불만 사항이 어떤 것이냐? 일단 아까도 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그 다음에 사인 시스템, 그 다음에 매우 의외인데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안 좋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패키지 관광이 열악한 곳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맛없는 걸 먹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저희가 핵심적으로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서 롯데월드에 왔는데 끌어낼 거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뭐 공연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해봤고 모텔 대표님도 인터뷰를 해봤고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분들은 체류형이 아니라 방문형이라는 거,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다라는 거, 롯데월드를 제외하고 가장 큰 관광적인 잠재 수요는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이고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터치포인트가 무엇이냐? 행동을 결정할 때
화살표라는 거는 저희한테 큰 힘을 줍니다. 저희가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만나는 거는 항상 화살표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좁혀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화살표는 토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외국 가면 제일 먼저 들려서 저기에서 이것저것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사실 그런데 가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서비스를 받는지 기억나시나요? 특히 한국의 토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 가보시게 되면 과연 여기서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질문이 의미 있게 많이 나오죠.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단순한 질문 외에는 다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제 송파에 온 관광객들이 문화야, 특히 그 공연에 관심이 많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커스터머 저널을 한번 봤고요. 어찌됐건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주는 정보 자체가 일단 공간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공간이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는 정보 자체가 매우 목적성 있는 정보를 줄 때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의 프로포저를 고민을 해봤고요. 현재 4가지 모델은 그린 라이브러리, 아이박스, 이노스테, 푸드 서비스입니다. 어찌됐건 이 4가지 그 프로포저의 핵심은 롯데월드에 있는 상권에서 사람들 자연스럽게 끌어내서 공원까지 연결시키면서 공연을 보게 만들고 그 주위 상권에 돈을 쓰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와 아이박스를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매우 차량 중심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을 경관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즐기고 정보를 받아들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모이기 편안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람들이 왔을 때 단순하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행동도 바뀌지만 당연히 이쪽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 인포메이션 센터의 가장 큰 특색은 아무래도 문화에 포커스된 인포메이션 센터가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거리를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차를 피해서 구석에 약간 짱 박혀서 걷는 거리고요. 걷다 보면 맨날 피해야 돼요. 이러한 거리를 이렇게 사람들이 걷는 중심적인 거리로 바꾸게 되면 일단 석촌호수나 롯데월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 저기 뭔가 있구나. 그냥 술집이 아니라 뭔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 아이박스인데요. 혹시 그 우리나라의 공연들을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제일 많이 공연이 이루어진 장소 중에 하나가 올림픽공원과 잠실운동장이에요. 아이박스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공연에 관련된 서비스를 분석을 해보면 공연에서 사람들이 공연을 볼 때 제일 힘든 게 첫 번째는 티켓의 교환입니다. 티켓을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교환권을 출력을 해서 와서 바꾸게 되죠. 그런데 공연 시작 한 4시간 전부터 가서 교환권을 바꾸고 주위에는 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위에 뭐 놀 거 정말 없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티켓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 티켓을 바꾸고 나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다라는 디맨드를 발견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박스는 이러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뭔가 서포트를 해줘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팀이 생각하는 아이박스는 3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여행객들을 위해 정보 제공의 장소, 토리스트 인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티켓 인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공연에 대해서 티켓 교환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프 프라이스 티켓입니다. 그리고 공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류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장소로서 포지셔닝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인포라고 해서 이 주변 일대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하프 프라이스 티켓 같은 경우에는 런던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들려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가서 정말 싼 티켓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싼 티켓을 기대하고 갑니다. 싼 티켓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느냐? 혹시 콘서트 예매하시고 취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버린 적도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취소 안 되거든요. 오늘 저녁 공연인데. 아마 취소가 돼도 저는 한 10% 받을 겁니다. 2, 3일 전에 해도 50% 이상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시 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공연기획사라든가 판매사와 제휴를 해서
캔슬된 티켓에 대해서만 이 장소에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퍼 프라이스나 또는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로 사람들한테 티켓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당연히 알면은 잘 오고 사실 내국인들도 저 티켓은 아마 기대가 될 수도 있죠. 롯데월드에 온 김에 공짜 티켓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거리를 바꾼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공연에 대한 정보, 지금 올림픽공원에 가면 무슨 공연이 있어? 아니면 종합운동장에 가면 어떤 공연이 있어? 오늘 티켓은 여기서 빨리 바꾸고 롯데월드에서 놀다가 이줌에서 놀다가 공연을 보러 가야지. 이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너스테이와 푸드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한 번 더 끌어내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박스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가이드를 받아서 근처에 숙박을 잡는다든가 식당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수원시 인계동과 시흥시 월곡동의 케이스를 봤는데요. 이곳에 약 340개의 룸을 개조를 해서 그러니까 한 3, 4개 정도의 모텔을 바꾼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 패키지 투어와 연결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텔이 받았고요. 그 결과 올 초에 한 4,000명 정도가 현재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68개 모텔이 있는데 수익성이 좋을 수가 없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다 저희 가서 잠만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번에 다른 못 바꾸더라도 일부 수익성이 안 좋은 모텔들을 유인을 해서 바꿔나가는 방식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체인화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처럼 구스테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모텔을 바꾸는 걸로 다가 아닙니다. 모텔 같은 경우에 이너스텔의 가장 큰 약점은 외국인들이 예약을 할 때 식사가 제공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왔을 때 음식에 대한 불만은 많고 게다가 이너스텔은 음식이 제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근처 거리를 중국인에 맞는 음식 특화하는 컨설팅을 받고 특화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 모텔과 여행 패키지 여행사 그리고 식당이 연결을 하게 되면 주변에 중국인에게 맞춰서 약간 리틀 차이나라는 컨셉으로 공간을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걸 그럼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이냐, 투두리스트가 있어야겠죠. 생각하는 스텝은 3가지입니다. 저 제안 드린 4가지 한 번에 절대 못할 것 같고요. 스텝별로 가야 되는데 스텝 1에서는 기본적으로 경관 개선과 그 다음에 아이박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방이동으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투두리스트가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아이박스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는 사실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가 공연을 제외하고 많이 없기도 하고 많이 포장되지 않은 게 더 큽니다. 당연히 알려지진 않았죠. 송파구 관광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글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지스 서울에 등록돼 있다라고 해도 사실 알기 어렵다는 건 아까 발표에서 대충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한 PR 전략도 수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리플렛들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취향에 맞춰서 리패키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까지 가게 되면 1, 2단계 성공을 통해서 이노스텔을 서비스를 구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의 변화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각 스텝별 상세 투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서비스 디자인도 그렇고 공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공간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정말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도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송파와 롯데월드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